올라 벌새 아토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번에도 댓글을 통해 요청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직까지 PC를 직접 조립해보지 못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PC 조립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각 부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구매 가이드 영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조립, 뭔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모를 때는 두렵고 알고 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다 싶으신 것들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PC 조립도 그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정말 쉬운 PC 조립을 영상을 위해서 가까운 지인의 PC를 이용해 조립 영상을 진행했습니다. PC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저런 세팅도 새로 해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난한 사양의 PC인 것 같아 이 녀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 조립을 위해서는 부품들을 품어주고 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메인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종류도 다양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곳이 CPU가 들어가는 소켓 자리입니다. 여기는 메모리를 설치하는 슬롯,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카드나 다른 추가 기능을 수행하는 내장 카드 등을 설치하는 슬롯입니다. 보통 PCI 슬롯이라고 부르죠. 뒤편으로는 백플레이트라고 부르는 후면 단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후면에 와이파이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보드인데 어쩔 수 없이 미리 후면 가이드를 미리 조립해 나왔습니다.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설치하시기 전에 몇 가지 부품들을 미리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를 소켓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CPU 측면에 홈이 있습니다. AMD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드에 있는 CPU 소켓을 보시면 소켓에도 홈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딱 맞게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인텔은 소켓 보드에 핀이 있고 AMD의 경우는 CPU에 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립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이 핀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그리고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긴장을 하시는데 그냥 소켓에 있는 브라켓을 여시고 보시는 것처럼 소켓 홈에 딱 맞도록 가볍게 올려놓으신 후 가이드가 아래 홈에 들어가도록 잘 맞춰 놓으신 다음 옆에 고정쇠를 아래로 내리시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최근에 구매하신 거라면 보통 DDR4를 사용하시겠지만 DDR3와 DDR4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메인보드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메모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리를 보시면 아래 설치되는 단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자 부분에 홈이 하나 있어요. 이 홈을 기준으로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습니다. 보시는 메모리는 DDR3 방식의 메모리입니다. DDR4도 이렇게 홈이 있고 좌우 길이가 다릅니다. 참고로 3와 4는 길이가 또 다릅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메모리 슬롯에도 홈이 있는데 이 홈을 기준으로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습니다. 이 길이에 맞게 중앙의 홈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설치 전에 보드에 있는 메모리 슬롯 쪽을 보시면 한쪽은 고정식으로 한쪽은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전에 이 레버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정상입니다. 만약 위로 올라와 있다면 살짝 눌러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홈에 잘 맞추어서 자리 잡아 주시고 아래로 균일하게 꾹 눌러주시면 내려가 있던 레버가 올라오면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고정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는 이런 메모리 슬롯이 4개 정도, 많은 경우는 6개까지도 있는데요. 4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만일 여러분이 8기가짜리 메모리를 2개 설치하실 경우에 메모리 슬롯을 보시면 보통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은 색깔의 슬롯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쿨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는 공랭식 쿨러가 있고 수랭 형식의 간단하게 라지에이터가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속칭 짭수라고도 부르는 쿨러가 있습니다. 공랭식 쿨러는 이 상태에서 바로 설치하고 케이스에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수랭식 쿨러 같은 경우는 일단 케이스에 보드를 설치하신 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쿨러마다 이 설치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뒤편에 백플레이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쿨러마다 차이점 때문에 설치 설명서를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립에는
뭐 짭수라고 부르는 이 순행식 쿨러가 사용되는데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먼저 설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뒤편에는 쿨러를 설치하기 위한 백플레이트를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후면 가이드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드의 나사 홀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케이스에 맞는 자리에 이 나사 홀을 그러니까 나사를 연결하기 위한 나사 홈을 케이스에 미리 설치를 해 주십니다. 설치된 나사 홈 위에 보드의 나사 홀 위치를 맞추어서 놓아 주시면 되고요. 이때 후면 단자가 놓이는 자리에 가이드를 미리 자리 잡아 주시면 됩니다. 보통 가이드는 안쪽에서 자리 잡고 바깥 방향으로 밀면서 케이스에 고정해 주시면 보통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메인보드의 후면 단자들을 그 구멍에 맞게 맞춰 주시고 나사홈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사홈의 고정 나사를 하나씩 설치하셔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PC 부품을 조립하실 때 고정 나사는 전반적으로 너무 꽉 돌려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쿨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는 제품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설치 방법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모델은 순행 방식의 CPU 쿨러이기 때문에 라지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라지에이터를 케이스에 맞게 자리 잡은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용도로만 보시고요. 쿨러가 워낙 다양해서 또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신 쿨러의 설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쿨러를 설치하기 전에 써멀 그리스를 CPU 상단에 발라주시고 쿨러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특정 쿨러는 이미 쿨러 접착면에 써멀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하실 경우에는 써멀을 CPU 위에 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카드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는 보드 위에 있는 SATA 단자를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하드디스크 및 SSD를 메인보드에 먼저 연결하고 그래픽 카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ATA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역자로 꺾인 부분이 안에 보여요.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 SATA 단자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마다 SATA 6기가, SATA 3기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트가. 해당 내용은 메인보드의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단자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실 때는 슬롯의 홈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PCI 슬롯의 후면을 보시면 이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그래픽 카드를 홈에 맞춰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레버가 위로 올라오면서 그래픽 카드를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분리하실 경우가 있을 때는 이 레버를 내려 주셔야지만 걸리지 않고 분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는 CPU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슬롯에 설치하시게 됩니다. 후면 슬롯의 나사홈에 맞춰서 고정 나사를 튼튼하게 잘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를 설치할 건데요. 파워 설치 전에 케이스의 파워 버튼과 리셋 버튼 등등 케이스에 보면 달려있는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 케이블들을 메인보드와 연결시켜 줍니다. 케이스에서 나온 케이블에는 어떤 케이블인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메인보드의 설명서를 보시면 이 케이블들을 어디에 결합하면 되는지 메인보드 보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자리에 맞게 결합시켜 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건 메인보드에 설치하는 비품을 내어주는 소형 스피커입니다. 이것도 그 자리에 맞게 잘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있는 USB 단자들 있죠? 그 단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USB 단자 케이블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단자를 보면 이렇게 홈의 모양에 맞게 확인하시고 설치해 주시면 아주 쉽게 설치 가능하십니다. 케이스에 있는 헤드셋 단자의 케이블은 보통 HD 오디오라고 이렇게 보통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케이블을 메인보드에도 보면 HD 오디오 기타 등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오디오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케이스마다 설치 자리라든지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워는 보통 케이스 하단 그리고 뒤에서 밀어넣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파워에 보면 이렇게 팬이 있습니다. 이 팬은 보통 케이스 바닥면을 향한다고 생각하시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파워를 밀어 넣으신 후 케이스 후면과 파워의 어떤 그런 홀, 나사 홀을 맞춰가지고
홈에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선이 굉장히 복잡해서 겁부터 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메인보드 주 파워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주 파워선은 끝에 이 단자가 이런 모양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장 확인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 녀석을 메인보드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홈에 맞도록 이게 고정세가 있는데 이 고정세가 딱 맞도록 소리가 나도록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보조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이제 선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메인보드 CPU 소켓 뭐 좌측 윗부분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긴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보드 보조 전원을 연결합니다. 맞는 모양의 단자를 가진 케이블을 사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의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픽 카드마다 6핀 또는 8핀의 전원을 사용하는데요. 파워마다 보통 PCIe라고 적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그래픽 카드에 보시면 이렇게 파워 단자가 있는데 사용하시는 그래픽 카드 파워 단자에 맞는 케이블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에 이제 파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SATA 저장 장치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파워를 보면 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는데요. 홈에 맞춰 가지고 잘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뭐 쿨링팬의 설치라든지 케이스 패너의 설치 등도 남아 있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좀 다르고 파워 연결도 다를 수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 PC 영상에서는 PC 조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마다 뭐 각 특성이 있어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조립이든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PC 조립은 처음이 어렵지 막상 해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뭐 질문도 많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고 일일이 다루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내용이 많다 보면 보시기에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A to Z 형식으로 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쉬운 내용으로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토의 다양한 영상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 아토박스 개인 채널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벌스의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